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외관부터가 너무나 깔끔하고 세련된 모던한 디자인으로 시선을 확 잡습니다. 지어진 지 10년 안쪽이지만 마치 새집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 주택의 내부 구조가 시원하고 넓게 잘 빠져 있어서 대가족이 살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주택 앞쪽으로는 마당이 펼쳐져 있어서 정원으로 가꾸기에 좋습니다. 잔디도 잘 관리되어 있어 주택 생활의 로망을 실현하기에 딱입니다. 주변 주택들과 비교해봐도 본 주택이 가장 최신 스타일로 눈에 띄게 깔끔한 샛빛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주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건으로 가는 길을 보겠습니다. 국도를 지나서 좁은 골목길로 진입하게 됩니다. 골목길 안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정말 집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오늘 소개해드릴 깔끔한 본 주택이 보입니다. 본 주택의 대문은 집 주변을 둘러싼 경계 울타리와 똑같은 무늬로 통일감 있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문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큰 짐을 위해 활짝 열 수 있는 양문형 대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군데는 평소에 사람이 간단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작은 쪽문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은 아쉽게도 별도의 실내 주차장이나 전용 주차 공간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 대문 앞쪽 도로 공간을 활용하여 편안하게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도로에 주차를 해도 다른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주택 외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2017년 3월 27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로 이제 약 8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외벽에 물이 흘러내린 눈물 자국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건축 구조는 일반 목구조로 지어졌으며 지붕은 기타 지붕으로 된 2층 전원주택입니다. 지붕은 짙은 회색의 경사 지붕을 가지고 있으며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덧대어 마감해 놓았습니다. 외벽 색상은 주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 베이지색 스타코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로 창문 주변으로는 짙은 회색 계열의 타일을 사용하여 대비를 주어 세련된 투톤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주택입니다. 창호는 깨끗한 화이트 샤시를 사용했으며 창문이 시원하게 크게 빠져 있어서 집 내부로 햇빛이 충분히 들어와 채광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현관은 돌출된 포치 형식으로 되어 있어 비나 눈을 맞지 않고 편안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은 튼튼하고 안전한 그레이 색깔 방화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주택 전면에 작은 발코니가 두 군데 설치되어 있어 밖을 조망하거나 잠시 바람을 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당은 주택의 큰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잔디 마당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택 앞쪽으로 길쭉한 사다리꼴 모양으로 넓게 빠져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서 잔디와 조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돌을 쌓아 올린 석축이 마당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주위에는 다양한 관목과 꽃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멋진 정원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정원에 물을 주거나 외부 청소를 할 때 편리합니다. 오른쪽 마당 구석에는 작은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시설도 있어서 간단한 텃밭 농사나 수납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앞마당에는 불규칙한 돌을 놓아 만든 디딤돌길이 잔디밭을 가로지르고 있는데요. 이 길은 주택 현관으로 가는 길과 마당의 수도가로 연결되는 두 갈래 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택 전면에는 넓은 목재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야외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입니다. 데크는 상한 곳 없이 깨끗하며 새 것처럼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데크 주변에는 안전을 위한 검은색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왼쪽 데크 쪽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주택의 전력 일부를 충당하는 역할을 하므로 덕분에 이 집은 에너지 효율이 아주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택은 도심과 가까운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 LPG 가스를 사용합니다. 주택 왼쪽 측면에 LPG 가스통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주택이 위치한 땅의 지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주택은 하나의 필지, 즉 기호 1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단독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땅의 모양이 다소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마치 국자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주택이 뒤쪽으로 배치되어 상대적으로 마당을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도상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국자 손잡이 부분이 인접대지, 즉 옆집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나머지 일부는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텃밭이 다른 사람의 땅과 관계없이 하나의 텃밭처럼 함께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택 주변의 경계는 울타리로 비교적 잘 표시되어 있어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는 폭이 약 5에서 7m 정도 되는 포장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521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157.603평에 달하는 넉넉한 크기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옆집 진입로나 공동 텃밭으로 사용되어 온전히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이제 이 주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 평면도, 다시 말해 주택의 상세한 내부 구조를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정말로 가족 구성원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넓고 효율적인 구조로 아주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층의 구성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층은 현관, 주방 겸 식당, 거실, 다용도실, 방 2개, 화장실 1개, 창고 그리고 2층으로 연결되는 내부 계단까지 정말 필요한 모든 공간이 알차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 생활 공간이 1층에 집중되어 있어 편리성이 높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면 현관문 안쪽에는 집안의 아늑함을 지켜줄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 냉기나 시끄러운 소음을 한 번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현관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에 넓은 안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관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2층으로 시원하게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계단 아랫부분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짜투리 공간을 아주 알뜰하게 활용하여 창고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단 및 창고는 청소 도구나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하기에 딱 좋은 공간입니다. 이 창고 바로 옆으로는 작은 방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방 옆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1층에 방이 2개나 있어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관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침실 공간이 있다면 현관의 또 다른 오른쪽 공간은 가족 공동생활 공간인 거실과 주방 겸 식당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고 식사하는 공간이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방 겸 식당은 답답함 없이 직사각형 형태로 넓게 잘 빠져 있어 요리할 때 동선이 편리하고 식탁을 놓아도 식사 공간으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주방 바로 옆에는 세탁기 등을 놓을 수 있는 다용도실이 붙어 있어 동선이 매우 편리합니다. 이 다용도실이 집 내부뿐만 아니라 주택 후면을 통해서도 외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문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도를 자세히 보시면 다용도실과 내부 계단 사이의 틈새 공간에 또 다른 작은 문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평면도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똑같은 형태의 그림이 2층 평면도에 같은 위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곳은 손을 씻거나 샤워할 수 있는 작은 화장실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차게 구성된 1층의 총 면적은 109.15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33.018평에 달하는 아주 넉넉하고 실용적인 크기입니다. 이제 2층 구조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층은 방 3개, 집 밖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발코니 2개, 2층 가족이 모이는 거실, 그리고 1층과 연결된 내부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 못지않게 공간 활용이 풍부합니다.
다시 한번 미확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아까 1층에서 보았던 계단 옆의 미스터리한 그림과 똑같은 형태가 2층 평면도의 같은 위치에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2층에는 방이 3개나 있는데 평면도상에 별도로 화장실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2층 생활의 편의를 위해 이 공간이 화장실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1층의 그 공간과 마찬가지로 2층의 화장실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2층의 방 배치는 아주 이상적입니다. 거실을 가운데에 넓게 배치하고 그 거실을 중심으로 양 사이드의 방들이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방들 중 한 방은 다른 방에 비해 조금 작게 빠져 있는 형태인데 이 방은 평면도상 게스트룸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실제 거주할 때는 침실보다는 계절 옷을 보관하는 넓은 드레스룸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기에 좋을 듯합니다. 2층의 총 면적은 61.92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18.731평입니다. 지금까지 1층과 2층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1층 면적과 2층 면적을 모두 더한 이 주택의 총 면적은 무려 51.749평에 달합니다. 평수만 들어도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최근에 지어진 웬만한 아파트의 전용 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입니다. 주택 총 구조는 현관, 주방, 거실 2개, 방 5개, 화장실 3개, 다용도실, 창고, 내부 계단, 발코니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넉넉하게 설계된 구조 덕분에 대가족이 살기에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보시다시피 방의 개수와 화장실의 개수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5인 이상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주 충분하고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각 가족 구성원이 개인적인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화장실 덕분에 아침 시간에 발생하는 혼잡도 줄일 수 있어 생활의 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주택의 거실은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동향은 해가 뜨는 방향에서 들어와 오전에 특히 풍부한 햇빛이 집 안 깊숙이 들어오게 해줍니다. 덕분에 집 전체를 밝고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향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이 주택의 임차인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평서에 의하면 소유주가 전입 세대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상의 본 주소로 전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주거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임차인의 전입 신고일은 2018년 3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차인과 소유주의 성씨가 같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임차인은 소유주의 가족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임차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설령 이분이 진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말소 기준일이 2017년 4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 신고일보다 말소 기준일이 빠르므로 이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낙찰 후 물어줄 돈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본건 주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함께 형성되어 있는 근교 농촌지대의 특성을 보입니다. 주택 자체는 최신식이고 잘 관리되어 있지만 주변에는 오래된 주택이나 창고, 간이시설, 그리고 작은 공장들이 혼재되어 있는 마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깊숙한 시골과는 거리가 멉니다. 도심 바로 옆, 생활권이 가까운 근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택과 상업시설이 적절히 섞여 있어 편의성과 쾌적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 주변으로는 작은 천이 흐르고 있으며 기찻길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차가 지나갈 때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을 안에는 묘가 일부 있지만 본 주택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집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아 주택 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통편과 생활 편의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전원주택이면서도 생활 편의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에서 나와 조금만 걸어 큰 도로가 쪽으로 나가시면 바로 버스 정류장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571m로 도보 8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곳은 도심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시는 것보다 버스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배차 간격 또한 약 25분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생활 편의 시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도심과 매우 가까운 위치적인 이점 덕분에 다양한 종류의 마트들이 주변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의 일반적인 마트는 기본이고 신선한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식자재 마트도 여럿 있습니다. 심지어 도매시장까지 근방에 자리 잡고 있어 식료품 구매가 매우 편리하고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잡화나 소모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다이소 같은 생활용품점도 근방에 위치하고 있어서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나가지 않고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입니다. 마트까지는 827m로 자차로 단 2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초근접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재료가 떨어졌거나 무거운 물건을 사야 할 때도 전혀 부담이 없는 거리입니다. 이 주택의 또 하나의 장점은 주변 주요 도시들과의 뛰어난 접근성입니다. 이 집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와 충청권의 주요 거점 도시들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택까지는 평택시청 기준 18km로 자차 22분 소요됩니다. 아산까지는 아산시청 기준 19km로 자차 29분 소요됩니다. 안성까지는 안성시청 기준 27km로 자차 28분 소요됩니다. 진천까지는 진천군청 기준 40km로 자차 44분 소요됩니다. 청주까지는 오송역 기준 46km로 자차 40분 소요됩니다. 수원까지는 수원시청 기준 59km로 자차 52분 소요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주택은 주변의 평택, 아산, 안성, 진천, 청주, 수원 등 경기 남부와 충청권의 주요 거점 도시들과의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 이동이 편리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혹은 생활권이 이러한 여러 도시들에 광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리하고 실용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11484입니다. 감정가는 6억 6,756만 3,70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대지 평당 가격은 227만 1,085원에 책정되었으며 주택 평당 가격은 598만 3,498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4억 6,729만 5천원이며 보증금은 4,672만 9,5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충청남도 천안시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157.603평이며 건물 평수는 51.749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7년 3월 27일이며 매각일자는 현재 변경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택은 마당과 외관만 보더라도 주인의 세심한 관리가 돋보입니다. 신축과 다름없이 깔끔한 외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내부 역시 관리가 잘 되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내부 구조가 워낙 넓게 잘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방 5개, 화장실 3개라는 넉넉한 구성 덕분에 대가족이나 여러 세대가 함께 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이 집은 단순한 외곽의 전원주택이 아니라 도심 쪽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환경과 생활 편의시설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따라서 완벽한 시골 생활의 불편함보다는 도심의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택의 여유로움과 마당을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 딱입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토지 사용 문제입니다.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땅이 옆집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다른 사람의 땅과 관계없이 하나의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텃밭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옆집 진입로 사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협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소음 문제입니다. 주택 앞쪽에 기찻길이 있어서 기차가 지나갈 때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소음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본건은 변경되어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